안녕하십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하여 발표를 할 융합주제 토론 동아리의 장여진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의견을 보겠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 가능한 공경이용 비용 절감, 증가하는 범죄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연대의식 강화, 모든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대하는 사회 안전 증가,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도움 제공 등이 있습니다. 반대 측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측의 근거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점 중 구조자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모호한 기준과 민사와 형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것,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잘못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소극적 행동을 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 개인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을 타협적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도덕 의무와 문제 등이 있습니다. 반대측 근거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에서 본인이 선한 도움을 주고도 소송당할 위기가 있다면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질문에 700명이 넘는 학생 중 67%가 응답했습니다. 이 사례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의 인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와 다른 결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고 구조에 있어 피해를 입을까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하기에 구조자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결 및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홍보가 실현되려면 돈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천모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후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자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결국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고 유족은 가정의학과 의사와 한의사를 주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 도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으로 우선 의료 지식이 적은 일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응급처치 중 발생한 문제는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기에 소극적 태도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토론대회 영상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관련된 경북대 학위 논문을 참고하시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법의 날을 기념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융합주제 토론 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